자, 더드림 교재 우리 16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사장 등기 절차 총론.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세트가 구비돼야 돼요. 세트가.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자, 롯데리아를 갔어요. 우리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직원이 뭐라 그래요? 음료수는 뭘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막걸리 그러면 아마 질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음료수로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 사이다, 뭐요, 콜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럼 제4장과 관련돼서는 세트가 5세트가 구비가 돼야 돼요. 그걸 한번 우리 좌측과 우측에 날개돼 있죠. 거기에다 한번 정리하고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자, 게시라는 게 한 세트가 있어요. 게시. 게시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죠. 자, 당사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당사자, 바로 신청주의가 돼요. 당사자 신청주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공서라는 게 있죠. 관공서 게시. 그러면 촉탁 등기가 돼요. 자, 등기관이 게시해줘요.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가 되겠죠. 자, 법원이 게시해 줍니다. 법원이 게시해 주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령 등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신청을 우리가 잘라 먹어줘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묶어놔야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원칙이고요. 원칙. 이 두 개가 바로 예적 측면이죠. 예적 측면. 아마 우리가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어요. 어선 신청으로, 이의 신청으로. 여기에서 이제 직권 등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출제 포인트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요 예적 측면이 뭐냐? 예적 측면은 대표적으로 요 의미를 잡아 두셔야 돼요. 바로 예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이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게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이렇게 한 세트가 마련돼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을 규정이라는 둥걸 두고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요 당사자 신청을 모두 뭐하고 있다. 자,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딱 한 세트를 딱 구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게시 신청, 관공서 게시 촉탁, 등기관 게시 직권, 법원의 게시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서. 그래서 원칙과 예라는 걸 이렇게 세트를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측면에서 등기 강제라는 게 또 한 세트가 돼야 돼요. 등기 강제라는 거.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놔야죠. 자,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에요. 자, 예적으로 등기 강제라는 게 있어요. 등기 강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여기가 이렇게 세트가 구별돼야죠. 자, 부동산 등기법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1개월. 자,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3년을 강제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이 특별조치법은 며칠에 강제하느냐? 대표적으로 60일에 등기를 강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조치법. 그러면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요걸 작성해놔서 우리가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5개가 또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5개가 딱 세팅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A 등기 강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명의신탁 3년, 특별조치법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조치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올해 부동산 등기법 자체도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등기 강제는 A적 측면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또 2개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A적 측면이 단독 신청이네. 그럼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죠. 이렇게 한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제3자와 관련돼서 또 세트가 구비돼야 돼요.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입니다. 자, 제3자의 한 신청이 있어요. 제3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대리인한 신청이 있습니다. 요 제3자 관련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A가 제3자의 한 신청. 제3자의 한 신청이 또 우리가 출제 포인트라는 걸 잡아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포괄승계인 대의 신청이 또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등기 신청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신청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방문 신청과 전차 신청이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병렬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전자 신청, 이거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이원화되어 있다.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의 한 신청, 포괄승계인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은 공동이요. A가 단독 신청이다. 초점을 여기다 맞출 거고요. 자, 우리가 특별조치법 60일이죠.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자, 그렇다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등기법 1개월, 명의신탁 3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60일. 그래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등기 강제다. 자, 개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개시하면 신청이요. 항공사 개시하면 촉탁이요.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직권등기요. 법원에 개시하면 명령, 뭘로 잘라라. 이 신청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더드림 교재를 보신다면 우리 제4장 등기 절차 총론이 윤곽이 딱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드림 교재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좌측 날개, 우측 날개에다 그걸 딱 정리해 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절차 개시. 그러면 첫 번째 1번 타자를 보시죠.
자, 신청주의 원칙이죠. 등기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법률의 규정을 제하고는 법률 규정을 제하고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하나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등기법 22조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 자,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가로 2번에 자, 여러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딱 한번 정리해보죠.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구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공서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공서만이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단 각종의 공사들,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은 공사들도 촉탁 등기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나다 붙여놓고 이 공사가 예적으로 단 공사들, 자산관리공사도 촉탁 등기를 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관공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 진정성이 확보됐다. 그래서 진정성 확보된 확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 즉 진정성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됨으로써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실계 우리 실마리는 주체가 관공서요. 등기 진정성 확보 보장제도요.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출석주의가 뭐 된다. 출석주의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출석주의 출석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 촉탁 등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실마리를 구성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제 거기 봐봐요. 자, 촉탁하는 등기 나와 있죠. 체납처분 세무서. 자, 세무서가 하죠. 자, 공매처분은 대표적으로 자산관리공사죠. 주체가 뭐라는 것다? 관공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 세무서죠. 세무서는 관공서로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사집행법에서 경매신청 기입등기 대표적으로 법원은 관공서가 됩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네요. 자, 그러면 매각대금 완납 후 이것도 법원이죠. 관공서 촉탁 등기가 돼요. 자, 그럼 더드림 교재 161페이지 특히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법원 그러면 명령으로 가면 안 돼요. 법원의 명령 등기는 여기에 붙어야죠.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 붙었을 때, 이 신청이 붙었을 때 그러면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야. 이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은 툭 치면 관공서로 간다고.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그것도 형광펜 딱 쳐놔요.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다 이 신청이 아니라 신청이거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바로 명령이 아니라 촉탁 등기라는 거. 이걸 조심해서 다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은 행간편을 탁 쳐서 마무리를 딱 전하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등기? 명령 등기 아니라니까 촉탁 등기라니까 그렇게 이제 딱딱 정리해두라고. 가압류 가처분도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과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러면 A적 증명으로서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죠. 그래서 신청주의 A로서 등기관의 직권에 한 등기. 가로 1번이 특히 자 형광펜 쳐놓고 특히 별표 3개를 놓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권 등기를 해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소유권 보존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법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줄쳐놓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처분 제한을 걸어줘요. 원칙이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촉탁이 있을 경우 이때는 A적 측면입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대표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특징은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측면은 뭐예요? 바로 A적 측면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 지문에 대해서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경정 등기는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 누가 잘못했죠? 등기관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변경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토지에 표시된 불법 통지를 받았대. 그러면 이때는 우리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 아마 행정구역 면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줄다 합쳐놓고 등기명인 주소 변경, 등기명인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을 때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칸 소유권 이전 등기 행방편 떠놓고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과 관련돼서 세 가지 측면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 부분이 특히 많이 출제되죠.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명의의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말소를 신청한 게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거든.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관할위반 그러면 조금 전에도 배웠죠. 29조 1호. 자,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무효로서 절대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대표적으로 말소된 자는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중간 처분의 말소와 관련돼서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 옆에다가 그거는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됐어요. 27회 때. 그러면 그 측면에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으로 양립 가능이다.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양립 가능하면 존치를 시켜요. 그래서 존치를 시키고 양립 불가능하면 양립 불가능이죠. 양립 불가능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직권 말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보셔야 되고 양립 가능은 존치, 양립 불가능은 직권 말소. 이때 직권 말소는 죽여놓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으로 사전 통지가 아니라 이때는 사후 통지라는 거. 거기까지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이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수용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바로 원시 취득이야.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서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래서 원칙상 무슨 말소가 된다.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가 되고요. 자, 원칙상 직권 말소가. 그러면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옆에다 정리해 놓으세요. 27회 때 출제된지만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등기,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죠.
지역권. 자,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완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여역지 지역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소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소용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 이루어진 상속.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혼에서 남기자, 재결이혼, 수용이혼에서 존치시키자. 자, 존치시키자 이러면 존치하자.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소용은 원시 취득이 원칙이나 원칙적으로 지금 말소나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상속이 개시된 거죠. 그 다음에 수용이혼에서 존치시키자 하는 것은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회 때 출제가 되죠. 소용과 관련돼서. 자, 소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이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말소 등기 전부 지금 말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좌측 우측 날개에다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드드닝 교재 162페이지 한매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매에 따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매를 동그라미 쳐놓고 에, 어한 이걸 분석해 보죠. 그러면 한매, 어한, 한매에 따른 그러면 한매, 어한 이렇게 되죠. 한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이런 의미도 잡아주세요. 자, 한매권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 앞에다가 형성권이라고 쓰라고.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한매에 따른 한매, 어한 이 말은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한이 툭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매에 따른 행사할 때 이때는 지금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매에 따른 한매, 어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이라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행직 그래서 행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매권 행사에서 대표적인 무슨 말소다? 지금 말소. 그래서 앞으로 암기 코드 행직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간이 지상권 전체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해서 지상권 전체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하죠. 지상권과 지상권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무슨 말소가 된다?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매, 어한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 우리가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이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역지라는 게 있어요. 여역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승역지가 있어. 자, 여기라는 것은 이거는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받는 토지가 돼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여역지가 돼. 서비스가 주는 토지가 바로 성역지가 돼. 그럼 누가 줬죠? 기부를 했죠. 그럼 테이크가 되는 거야. 등기는 성역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져. 여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요거 한번 잡아둬야 돼. 그래서 앞으로 성역지 신청, 성역지는 직권, 여역지는 직권 아니죠.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요직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직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여역지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직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바로 가처분 등기후. 가처분 등기 후에 자, 가처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 지문을 우리가 해석 한번 해보죠. 자, 가처분 등기 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처분 등기 후에 그러면 요거 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B라는 사람이 요 A집에다 무슨 등기를 걸었어요? 바로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그래서 B가 A집에다가.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B가 가처분 등기만 해놨지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러면 요 A가 C한테 넘겨줄 수 있느냐? 넘겨줄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C는 뭐예요? 좀 불안한 이해죠. 왜? 자, B가 승소 판결을 B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요 C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비나이다 천지 심형께 비나이다 우리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근데 자 기도발이 아주 떨어졌나 봐요. 드디어 B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B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요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라고. 이때 B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요 가처분 등기가 있죠. 요 가처분 등기는 바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C라는 자는 요 B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요 C가 판결서 가지고 말소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요거 가처분 등기 이루어진 나머지 등기는 그러면 무슨 신청으로 이루어지느냐?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 요 이미 이루어졌던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로? 직권 말소로 이루어져요. 나머지는 그러면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처분 등기가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에서 당직,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왔네. 세 개가 나왔죠. 행직, 요직, 당직. 다시 행직, 요직, 당직. 그러면 요 당의 가처분 그 직도 돼. 그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당직, 요직, 행직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행직 앞으로 이렇게 단축키 행직.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에서 여역지는 직권으로 그래서 요직.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단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가처분 등기 자체는 바로 당해 가처분은 뭐로 이루어진다?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당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행직, 요직, 당직. 그래서 한매권 행사 직권 말소, 여역지는 직권이요.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행직, 요직, 당직 요거 세 개 우리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컨셉 잡아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 표시로 할 거는 이 뜻이라는 단어. 이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 뜻이라는 것은 개정 전에는 취지였어요. 이 취지가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99.8%는 대표적으로 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뜻이 들어갔다. 그럼 뜻이 100%가 아니라 99.8%라면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자,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뜻의 등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뜻의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약성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때 뜻은 뜻의 포인트가 아니라 요 뜻의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이가 포인트가 돼. 이가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이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된다?
명령 등기가 된다는 거. 명령. 자, 요거는 뜻이 들어갔죠. 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예요. 규약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요걸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이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바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특히 조심하시고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 두드림 교재 162페이지 가로 2번에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어. 등기안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요것을 줘놓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를 명령할 때 등기안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의 신청이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그 옆에 관련돼서 요 두 개를 우리가 네 개를 한번 정리해 보죠. 대표적으로 자, 우측 날개, 좌측 날개에다 가압류 등기. 자, 가점은 등기가 있고요. 자, 요 네 개를 다시 한번 꽉 정립을 해 놓자고요. 자, 그러면 가압류. 가압류는 이의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법원이니까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 가처분도 법원이죠. 그래서 이의 신청 없죠. 촉탁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에다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신청이죠. 그래서 이거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입니다. 명령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드림 교재 162페이지 가로 2번 좌측 우측 날개에다 요 네 개를 다 비교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단독 신청 요 네 개 딱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호시탐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압류 촉탁, 가처분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가처분 명령 등기 단독 신청,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즉 부기 등기로서 명령 등기, 계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그럼 뜻이 들어가서 99.8%는 대표적으로 직권이고, 그 다음에 행직, 요직, 당직 요걸 해서 딱 정리해 주셔야 돼요. 행직, 요직, 당직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로 뭘로 잘라라?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으로 잘라라.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시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 신청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요거는 좀 우리 살을 좀 붙여 나가죠.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등기 강제 이렇게 되는 거네.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등기법이네.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에 강제한다.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저 등기법과 관련돼서 왜 1개월을 강제하냐? 요거는 표제부를 강제하게 되죠. 왜 표제부 등기는 1개월에 단계가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1개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토지 건물도 토지 등기도 1개월이고 건물 등기부도 1개월이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 토지 등기 위반시입니다. 요 위반시에는 대표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라는 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요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위반시입니다. 이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면서 접근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는 1개월. 왜? 대장과 등기부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건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고요.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아까 윤곽 잡았죠.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특별조치법은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여기 이제 보전 등기는 우리 배웠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물이 완성이 안 됐죠. 건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건물이 완성된 상태네. 그럼 얘네들은 건물을 신축자는 A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의무가 없고요. 비로소 요 B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러면 건물이 완성된 후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이 완성된 후 60일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 자,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죠. 그러면 보전 등기 가능한 날이 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그럼 B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거는 보전 등기가 이미 가능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돼서는 보전 등기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거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되죠.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즉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잔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그러면 뭐냐? 대표적으로 이거는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정의는 편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관계 없죠. 그러면 편무계약으로서 이때는 뭐가 들까요? 계약, 자,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 보전 등기. 이거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대장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즉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그다음에 폐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며칠이다? 60일이다. 60일 적어요. 그럼 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은 몇 년에 강제하죠? 3년에 등기를 강제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명의신탁의 공통점은 왜 등기를 강제하느냐? 이거는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세, 탈법 방지. 탈세와 탈법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죠. 그러면 특별조치법, 명의신탁, 탈세, 탈법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 암기하고 가자고요.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회제부. 자, 그러면 토지 1개월, 건물 1개월.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근데 특별조치법은 어차피 가구니까 이거는 토지 건물 구별력이 없어요. 토지 건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죠. 특별조치법은 이거는 구분을 해놔야 돼. 등기법은 토지 건물 구분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놓고 가셔야 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대장등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쌍무계약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되죠. 정의는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한번 잡아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 정도 약간 살을 우리가 붙여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시와 또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이렇게 우리가 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둘 게 있죠. 자, 요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 자, A와 B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이 사람 매수인, 이 사람 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인이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인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이 관계를 자꾸 따져주셔야 돼요. 당사자가 어디로 갔어요? 등기소입니다. 전산 등기소겠죠.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인이네요. 사인. 이 사람도 사인이네요. 그러면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바로 실체 관계라고 그랬어요.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라는 것은 곧 실체법이죠. 실체법은 곧 민법이 됩니다. 민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이란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민법이 돼. 요 사인의 권리 의무,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그게 바로 실체법이 됩니다. 요 그러면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대표적으로 실체 관계다.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이 이제 등기소로 갔어요. 여기 바로 절차 관계라는 게 의미가 떨어져요. 요 절차 관계에서는 이제 무슨 법이 떨어져요? 바로 절차법이 떨어져요. 절차법. 절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기억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62페이지 하단에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절차법, 절차관계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정리해 보죠.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의 관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구등기소가 국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한다. 이때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일단 다른 의미가 되죠.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란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 되고요. 등기 청구 신청권은 사인 대 국가가 돼. 그러면 여기는 사인 대 사인이니까 사건, 여기는 사인 대 국가니까 공권이 되고, 여기는 사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여기는 절차법상 권리, 요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가 돼. 그러면 등기 청구는 사인이 몇 사람이어야 돼? 두 사람이야죠. 그래서 요거는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어디에서만 인정되느냐? 대표적으로 요거는 공동신청에서만 인정됩니다. 공동신청. 자, 또 하나는 등기 청구는 요 사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요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요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 그러면 등기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등기 신청권입니다.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몇 사람? 한 사람이 가면 단독 신청이요.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신청이네.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권은 단독도 인정되고 공동도 인정되죠. 근데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의 대상은 돼. 그래서 여 신청, 그래서 이 신청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등기 청구권이야. 근데 얘가 이번에는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등기 청구권이죠. 이번에는 등기가 얘가 안 해가니까 등기를 받아가라.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등기를 좀 받아가라. 등기, 인수권도, 인수, 청구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를 잡아놔야 앞으로 등기법을 약간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럼 실체 관계는 이 관계가 바로 실체 관계고 이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다? 절차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나오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네.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뭐냐? 등기 권리자란 이익을 받는 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모조리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란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 대표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등기 청구권. 이거는 등기를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애는 얘거든.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에서 이익을 받는 자는 여기에 되죠. 불이익을 받는 자는 얘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되겠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등기 인수 청구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관계. 이번 시간에는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머리에서 정리해 줄 거는 대표적으로 세트, 5개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 당사자 신청, 항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되죠.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잘라둬라.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직권 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직권 등기 아주 중요해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직권 등기 마르고 닳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드림 교재 아까 정리했던 그거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행직, 요직, 당직 기억나죠? 행직, 당직, 요직 요거 3개. 오늘 또 하나는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다.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명령 등기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요걸 기억해 두고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이죠. 특히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 2개를 생각해야 돼. 건물 완성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보전 등기가 완성된 이후에 해야 되겠죠.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이 대표적으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되고요. 자, 건물이 완성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매매 투입시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그러면 동시인관계가 있으니까 즉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정해놓은 편무계약으로서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매매 증여 이런 것들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 건물의 완공이냐 완공 전이냐 후냐를 따져서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따져두는 게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더드림 교재 162페이지 제2절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요거랑 연결고리를 맺으면서 또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